안녕하세요. 중서술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화요일 이제 장 마감 시간이고요. 아직 3분 남긴 했지만 뭐 이제 마감된다고 봐도 되겠죠. 오늘 코스피는 0.22%, 코스닥은 1.02% 상승 마감하였어요. 투자자 현황 보면요. 오늘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양매수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지수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특별할 게 없죠? 그죠? 2400 라운드 피겨값 유지하는지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유지하면 위에 있는 이 2410 혹은 2425포인트까지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240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하방은 2385에서 2375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뭐 해야 돼?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중간값을 뚫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자리를 뚫어내면 밑으로 바로 밀리기보다 어디 위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횡보하면서 방향을 잡을 거라는 거고, 못 뚫어내면 한 차례 더 하방 압력을 받아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디에요? 이 775포인트를 결국엔 유지하죠. 그죠? 요 자리에서 눌리면서 이 775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든지 아니면 765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시가를 갭을 띄우면서 이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783포인트 정도 여기 선 그어놨죠. 이 자리까지 한번 확인하는 자리 나타날 거다. 결국엔 그 자리를 오늘 확인했다. 그럼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775 지켜주는지 783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를 보시면 된다. 이 자리 안착하면 그 다음 공략 지점은 790에서 795포인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수는 솔직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이 벼랑간 뭐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날뛰니까 문제인 거지. 장 왜 지수에 종료되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종목이 있고 덜 주는 종목이 있고 강하게 주는 종목이 있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똑같이 지수에 영향을 주더라도 어떤 종목은 10%가 빠져야 지수에 0.5%의 영향을 준다면 어떤 종목은 2%만 빠져도 지수에 0.5 혹은 1%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난리 나는 거고요. 아직은 이 하락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석 연휴 때까지는 특별할 게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자금을 뺄 사람들은 이미 뺐고, 항상 연휴, 명절 앞두고 혹은 끝나고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출렁이었다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수급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타까운 건 2년 전이죠. 동학개미로 엄청난 인원들이 전국의 국민들의 뭐 60% 혹은 70% 이상이 주식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동학개미로 마우스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셨다. 펜을 들고 하셨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 역시도 뭐 꾸준히 영상을 올리지만 뭐라 그럴까요? 노력한 부분에 비해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제가 엄청나게 편집을 하는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요. 사실상 저는 이 종목 차트 분석을 하면서 그 차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즉흥적으로 차트를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나마 오늘 뭐 때문에 올랐는지까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재무 뭐 그런 걸 보지 않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든 아니면 오늘 이 종목이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차트 관점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지수는 특별하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죠? 조회수는 갈수록 안 나온다라는 거.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맨날 하루에 30분, 40분씩 시간 투자하는 이유가 굳이 없어요. 뭐,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 달에 5, 6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 재능 기부도 정도 것이지. 나이 40 넘어가지고 무슨 재능 기부를 혹은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 뭐 이제 이런 종목 분석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혹은 이제는 한두 종목만 추천해서 이 종목 우리 관심 가져보자. 얼마까지 가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종목 한두 종목만 올릴까도 고민 중이에요. 좋은 방향성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곧버스는 여전히 같은 자리죠. 말씀드린 이 위치에서 계속 버틴다. 매물을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야 가요. 얘도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하락도 더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락을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강하게 쏘든 아니면 미친 척하고 운봉이 쫙 하고 지수에 떨어지면 어제 말씀드렸죠. 신용몰빵, 미수몰빵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왜 그런 말을 저는 신용 미수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시장이 미쳤다라는 거고 누군가 일부러 쳐민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급락할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한다? 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혹은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아먹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조금씩 소화를 해야 되든 아니면 들고 있는 누군가는 빠져나갈 약손절을 하든 혹은 수익 실현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엔 얘도 3,200원 혹은 3,100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죠. 대장은 누프렉스 같고요. 그럴 만한 이유를 좀 찾아보면 메타, 페이스북과 퀄컴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장이 누프렉스, 그 다음에 선익스텝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뉴프렉스는 차트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실제적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관련으로 따진다면 후발주자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왜? 다른 종목들은 미리 올랐다가 주저앉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면 얘는 이 상승 곡선을 뭐하고 있다? 그대로 유지하는 자리예요. 아직까지. 그죠? 기존의 이 자리는 메타버스로 움직이진 않았겠죠? 결국엔 다른 이슈로 한번 슈팅을 내어놓고 그 슈팅의 자리를 누르지 않으면서 주가를 펌핑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파동을 만들었던 고점 위에서 주가가 버텼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고점을 여기에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런 자리를 한 차례 눌렀다가 박스권 모양을 만들어내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맞고 떨어지고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텼다. 결국엔 누군가 일부러 밀었다라는 관점인 거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 위에서 뭐한다? 주가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슈팅을 강하게 쏘는 자리예요. 월봉과 연봉으로 보더라도 신고가의 자리인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누군가 이 추가적인 신규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거진 5배가 올랐고요.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거진 100%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현재 올라온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 빵 하고 터졌죠. 어느 정도로 기존의 상승을 만들었던 자리 때만큼은 한 차례 거래량이 터진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거래량을 이용해서 결국엔 기존의 거래량에 비해서 2배 이상 터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인 거고요. 그런 조정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종목은 버텨내야 되는 자리 혹은 길게 보는 관점이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체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매집을 한다? 라는 생각은 좀 무리수고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되겠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랜만에 올라오는 강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양봉에 누군가 항상 공부하는 관점이죠. 양봉의 중간가 8,200원이죠. 200원과 이 9,100원의 중간값인 8,600원 기준으로 잡아서 결국엔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뭐다? 추가적인 상승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또 여기 중간값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연출되죠. 7,700원.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얘는 7,700원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 결국엔 길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스윙 관점이에요. 나는 중장기로 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6,800원을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8,200원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느냐만 체크하세요. 결국엔 장중에 8,200원까지 밀리더라도 종가는 8,600원 위로 안착시켜 놓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최대한 빠르게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쏘는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기준의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예요. 결국엔 차트는 뭐다? 패턴이다. 움직이는 이 차트의 그림을 그대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셔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선익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도 똑같은 흐름이죠. 똑같은 흐름인데 약해요. 얘는 왜? 장중에 올라오면서 윗꼬리가 더 길다. 왜? 얘는 기존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뭐 한다?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누프렉스는 신고가기 때문에 윗꼬리가 짧은 거예요. 왜?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하지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끊긴다면, 즉 이제 거래량이 줄어버린다면 결국엔 기존의 매물을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 왜? 급작스럽게 강하게 쌌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는 누군가들은 하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서니까 안 팔고 버틴다라는 거예요. 원래 본전만 오면 팔 생각을 했던 분들이. 그럼 지금 선익 시스템의 관점으로는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왜? 거래량의 기준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요 고점 라인을 뭐 했다? 때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같은 관점인 거고 결국엔 대장과 부대장의 차이가 확실히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꼭 버텨내야 되는 자리는 23,000원 부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얘는 24,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뭐다? 수급의 영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23,000원 혹은 23,300원 기준으로 이 자리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꼭 체크하세요. 얘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 이탈하면 종가상 이탈하면 어디까지? 2만원까지는 무조건 밀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여기 23,000원 요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내일 또 당장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24,3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에 뚫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왜?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지만 이 종목의 호재는 아니에요. 이게 테마적으로 연결은 돼 있는 부분이지만 이 회사만의 호재는 아니다. 그죠? 이 평이 몰렸고 캔들을 위에 또 올려놓는다면 결국엔 메타버스는 차후에 신성장 동력이 있는 사업은 맞을 거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파동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또 만들어냈다가 차후에 한 번 더 이제 2차 랠리라고 하죠. 2차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이 화성밸브가 요즘 또 움직이고 있죠. 화성밸브가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럴 만한 이유는 뭐 전 세계적 LNG 수급 대란으로 위해서 뭐 LPG 배관망 확대에 뭐 국내 1위 사업자가 뭐 부각이 된다라는 거고 실적도 그럼으로써 나아질 것 같다라는 관점이에요. 결국엔 기존에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그죠? 주가가 종일 쳐눌리다가 또 LNG 어쩌고 저쩌고로 사업을 한번 부각을 시켜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누군가는 눌렀단 말이에요. 결국엔 트위스코는 이 평을 쳐 올려놓고 버텨도 되는 자리를 뭐 했다? 누군가가 어거지로 눌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급하다라는 관점이죠. 뭔가 나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급하니까 급하게 쳐 밀어놓고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진 다음에 갑작스럽게 또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린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들러붙었다라는 거고 이 평도 이격이 줄면서 트위스를 꼰다라는 건 정배열의 초입에 들어왔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고 최근에 나왔던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쌍봉의 관점으로 주가를 누르고 윗꼬리를 다는 자리고요. 기존의 거래량에 비해서 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쌍봉의 흐름은 주가를 누르기보다 더 위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월봉과 일단 주봉을 봐야 되겠죠. 주봉의 관점은 구름대를 돌파했다라는 거고 기존의 매물대를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매물대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 매물을 뭐하고 있다?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월봉도 어디? 구름대 안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하는 자리?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의 관점상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이 흐름을 단기적으로 이어갈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어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은 6,45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못해도 7,500원을 장중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리고 종가상 위로 올려놓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당분간은 뭐다? 이 8,900원까지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한 밑에에 대한 언더슈팅과 그리고 오버슈팅을 만드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대충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고점을 일단 한번 찍었으니까 이 박스 하단과 중간값을 기준으로 8,200원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혹은 한 번 더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은 또 7,900원이 나타나겠죠. 이런 관점으로 내가 어디서 접근해야 되며 어디서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라레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할 이유를 찾아보면 뭐 특별한 배경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종목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이 전기차의 디스플레이 뭐 확산
이런 내용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잖아요. 나노시 MS. 이 종목은 전기차 수혜로 상한가를 갑작스럽게 갔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종일 빠졌다라고도 보는 그림인 거죠. 결국엔 상장하고 나서 현재의 그림은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옹알이 할 정도, 이제 얼굴을 만들어내고 이제 걸음마를 걸을까 말까 하는 단계예요.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저항대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요런 관점으로 저항대를 만들어 놓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 고점 자체는 위로 올라오면서 기존의 거래량을 터뜨렸던 거래, 이 위에서 이 밑바닥을 확인하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런 기준이겠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버틸 수 있는 자리가 9,000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인 거고, 내일 9,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이 9,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못해도 9,350원에서 9,400원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 자리를 뚫어낸다면 다시 한번 요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온다. 9,5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그렇지 못하고 9,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밑바닥에 대한 이 지지 테스트를 또 해야 된다. 어디? 8,500원. 즉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오늘은 그냥 단기 반등, 기존에 물려있던 누군가들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자리고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할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오늘의 이 수급은 아직은 단기적인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8,400원대 유지하면 또 한번 9,30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9,600원 위로 안착해야 안전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혹여나 물려있는 누군가라면 9,600원을 안착하는 거 보시고 지지하는 거 보고 거기서 불타기를 하세요. 지금의 자리에 물타기는 솔직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오랜만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좀 움직였죠?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방산 관련주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방산 관련주들이 핫하죠? 정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밀고 있어서 LIG,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국 항공우주, 제가 여타저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갈 놈들 꾸준히 간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다 방산주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방산주가 아니죠. 코츠가 상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관사가 TS 인베스트먼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인 거고요. 기존 영상에서 선을 그어놨던 자리인데 예전에 공구먼이었나요? 뭔가 걔네들 2대 주중가로 올라갈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크게 못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고점을 맞고 밀린 자리,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고요.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요. 솔직히 일봉과 주봉이 별로예요. 왜? 구름대를 뚫어내기보다는 구름대 하방으로 갈 생각을 일봉과 주봉이 뭐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월봉의 기준을 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잘라내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자리만 우리는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으로. 그러면 최근의 흐름으로 거래 터졌던 자리가 여기 밑꼬리와 여기 몸통과 그리고 여기 몸통, 그리 다음이 이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다른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올라오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흐름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목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냐.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2,300
350원 기준으로만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버려야 되는 종목이냐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2,350원, 장중 기준은 2,300원. 그 자리 이탈하면 뭐해라? 버려라. 이 종목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50원, 2,400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2,550원에서 2,600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인데 그 자리를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더 움직여서 2,900원, 3,000원까지 한 번 더 튀고 죽을 거냐 아니면 그냥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설거지 한번 해놓고 다시 2,300원 밑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흐름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좀 공부 영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많은 좀 시청 부탁 좀 드릴게요. 솔직히 영상만 보더라도 사야 될 종목, 내가 버려야 될 종목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